제주 지역 고위 경찰 간부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위직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에 스포츠 복권에 돈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영업 준칙을 2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전문 모집인 수수료가 매출액에 포함되고 CCTV 녹화 영상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내 오피스텔에 유령 업체를 만들어 위조한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 통신 장애 사고의 원인은 무선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 고장이라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경찰 고위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수십여 차례나 골프장에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위직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에 스포츠 복권에 돈을 걸어온 것으로 드러나 제주경찰의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이 도내 치안기관장으로 부임한 건 지난 7월. 이때부터 A씨가 근무 시간에 골프장과 연습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들었다는 부하 직원의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자신의 관용차는 물론 경찰차를 타고 무려 75차례나 갔고 지난 8월 북한의 포격 사건 직후에도 갔던 내용이 운행 기록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A씨가 구내식당 업체 선정 심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탈락했는데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관사까지 2개로 나눠서 이 여성이 쓰도록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진정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며 해명했습니다. 조금 일찍 간 겁니다. 한 20-30분 일찍 가고 여수와 시간이 충분했으면 제 시간에 갔을 겁니다. 근데 조금 일찍 갔던 거 그런 거 한 몇 번 몇 회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최근 도내 파출소 8곳의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에 스포츠 토토 복권에 베팅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제주 지역 경찰관은 모두 15명. 잇따르는 경찰들의 비위 사건에 제주 경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영업 준칙을 만든 지 20년 만에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액을 투명하게 관리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근절한다는데 효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손질한 것은 카지노 영업준칙. 성매매 등 불법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전문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매출액에서 80에서 90%에 이르는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빼왔지만 앞으로 수수료까지 매출액으로 보고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문 모집인과 카지노 사업자의 계약을 의무화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CCTV 녹화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출입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을 높이는 거죠. 즉 그게 지금 현재 전문 모집인들한테 지급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기대하는 관광진흥기금 증가액은 연간 100억 원 정도. 그러나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사업자의 보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하는 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업장에 그러니까 최소 이제 관리 감독 기구의 그 인원이 2명 정도는 파견되거든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3년 단위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사후 신고제인 양도양수나 합병을 사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경실련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아파트가 저렴한 택지에 지어지는데도 분양가가 높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카드깡을 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카드 회사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제는 제주에 카드깡을 위한 유령업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기를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 남성이 들어간 곳은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액세서리나 화장품 가게인 것처럼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를 위조해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유령업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보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모르겠죠. 단서가 없죠. 중국인 신용카드 위조단이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이곳에서 복제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는 97장. 이들은 해커를 통해 얻은 8개 나라의 개인정보를 카드에 씌우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했습니다. 카드로 유령업체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한 뒤 카드 회사가 물건값을 송금하면 가로채는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위조 신용카드를 그냥 정상적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주변에 시선도 있고 또 현장에서 발각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계속 위조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해외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결제해도 의심받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중국 조선족 동포인 28살 허모 씨 등 2명을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캐나다로 도주한 중국인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공기 특송 화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47살 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에서 부산발 제주행 항공기로 필로폰 3g을 들여오다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2일 제주 시내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공항 관제탑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 사고는 무선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1분 30초마다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항공기 조종사는 관제탑과 무선 통신을 주고받으며 착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제탑에서 말한 음성 신호를 전파로 바꿔서 쏴주는 광전송 장치의 부품이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 장비가 통째로 고장나면 예비 장비로 넘어가는 자동 전환 장치가 있었지만 일부 부품만 고장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부품이 끊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증세가 있다 보니까 서로를 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놈자이를 같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소외 사항이 생긴 거죠. 이 같은 경우 통신 장비의 전원을 끄면 예비 장비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있었지만 50분 뒤에야 전원을 껐습니다. 고장 원인을 파악한다며 엉뚱한 장비들을 점검하다 통신 마비 시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10분 안에 보고해야 하는 매뉴얼도 어기고 1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뉴얼도 종류가 많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기 10분이 사고 수습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며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노후 장비를 조기에 교체하고 매뉴얼과 보고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산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저녁 6시를 기해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40cm, 제주시 아라동에 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 1100도로는 모든 차량, 516도로는 소형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고 비자림로 등에서는 체인을 감아야 다닐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산간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추위는 모레쯤 풀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상효동 제2산록도로에서 30살 김모 씨가 몰던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김 씨가 얼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저녁 6시쯤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차량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는 등 오늘 하루 5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쳤습니다. 강지용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지용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제주 공약 실현과 원희룡 지사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왔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재원을 투입했지만 아직 효과가 부족하다며 교통체계를 개선해 자동차 소유 욕구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LPG 소매점들로 구성된 생존권 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시내 한 LPG 충전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매점인 충전소 측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할인 판매를 하는 바람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전소 측이 우월한 유통 단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에 포함된 버스 전용 차로제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내용 가운데 제주시 내부 간선도로 3개 축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면 버스 통행 속도가 지금보다 28% 빨라진다며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을 제주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